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, 파워 오브 더 프라임판 로디머스 유니클로너스입니다. 이쪽은 비교용으로 가지고 온 마스터피스판 핫 로디머스. 핫 로디머스라는 이름과 핫 로드라는 이름이 있는데, 일본판과 미국판의 차이고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니까 제가 좀 혼동해서 사용하더라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그렇게 좀 딱딱하게 한 가지의 설정에만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거든요. 원작 중시도 아니고. 그러니까 이해를 하실 분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별도의 조사를 좀 해보세요. 위키 같은 데 검색하면 뭐 설정 같은 건 자세히 나오니까. 이게 핫로드고, 이쪽 캐릭터는 제가 트랜스포머 위키를 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원래는 제가 설정을 몰랐거든요. 그냥 그 셔터드 글래스판 로디머스와 똑같이 생겨서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인데, 이 녀석은 셔터드 글래스 같은 경위는 아니고 실제로 이쪽 로디머스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매트릭스 오브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의 매트릭스라고 구격하면 되겠네요. 뭐 그런 어둠의 매트릭스 같은 걸 주입당해서 이렇게 타락한 뭐 그런 형태라는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.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. 오버로드라는 그 디셉티콘이 있거든요. 그 녀석이 그 매트릭스를 부상당한 한로드한테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검은색으로 변하고 악당이 되어서 디셉티콘이 되었다는 뭐 그런 거. 파워 오브 더 프라임 완구 쪽 설정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2017년 발매된 제품이고, 거의 이제 2019년이니까 2년 되었네요. 아직은 1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체감하기엔 1년 된 제품 같은데, 최근 제품답지 않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마치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로 퀄리티가 좀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마감이나 이런 완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변형 구조 같은 게 뭐 그런 부분도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래요. 지금 리뷰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게 비클 형태고 리더 클래스 제품입니다. 합체해서 커지거든요. 스포일러인데 어차피 카드를 보여드려야 하니까 합체하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. 이런 게 되는 녀석입니다. 그리고 이것 자체로도 작은 로봇이 돼요. 마치 용자 시리즈 같죠? 바로 이런 부속이 있습니다. 위쪽에 끼우고 여기에도 여기에 있는 핀으로 고정이 돼요. 끼우면서 여기에 홈에 같이 끼워주는 방법으로 고정을 하고, 이 옆부분에 이걸 펴면서 이것도 앞으로 옮기고, 그 다음 이걸 내리는 이런 약간의 변형이 존재해요. 이렇게 된 상태로 결합을 하고, 반대쪽도 해야 되나요? 이런 게 있습니다.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묘사는 좋죠. 이런 트레일러로 뒤쪽을 열면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사다리가 전개된 것 같은 뭐 이런 이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, 뭐 수납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덩어리예요. 캠핑카죠. 원래는 다른 무슨 차 이름이 있는 거겠죠. 저는 캠핑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, 로디머스 프라임이 되면 이 로디머스도 프라임이 되면서 이런 트럭 형태가 되는데, 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약간 꼬여있는 그 완구 컨셉이죠. 원래는 이 캐릭터가 매트릭스를 물려받고 오토봇의 리더가 되거든요. 그래서 로디머스 프라임이 되면 이런 트럭으로 변해서, 이 트럭이 변신하면 새로운 로디머스 프라임이라는 거대한 로봇이 되는 그런
건데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옛날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공존하는 뭐 이런 형태로 합체를 통해서 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된 겁니다.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옵티머스 프라임이 되는 합체에서 그 오라이언 팍스라는 오라이언 팍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걸 다른 발음으로 읽는 뭐였더라? 어쨌든 오리온 오리온 팩스 오라이언 팍스 오라이언 팩스 뭐 알아서 그 문화권에 따라서 각자 마음대로 읽으면 돼요. 그거 뭐 무슨 읽는 법 가지고 그런 거 없으니까.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. 건담 바엘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바엘이라고 읽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바알이라고, 애니메이션 상에서 맥길리스가 말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써놓고 그러잖아요. 건담 우발 같은 경우도 부알이라고 써놓기도 하고, 뭐 영어 스펠링이나 뭐 이런 걸 따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본 사람이 만든 원작에서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, 그러면 배트맨도 배트맨이라고 하지 말고 배트맨이라고 읽어야 하는 건가? 여기에 한글로 쓸 때 배트맨 이렇게 써야 되나? 그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각자 좋을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횡설수설 하기 시작했는데요. 오랜만에 리뷰하니까 한 5일 됐죠?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, 여러분. 오늘 리뷰는 좀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노는 리뷰가 되니까 괜찮으신 분만 즐겁게 시청해주시면 되겠고, 그 정도 어떤 여유가 없으신 좀 빠듯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은 시청을 삼가해주세요. 지금 바쁘신 일이 있으시다면 그걸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한 5일 바빴거든요. 여러 가지로. 결과적으로 해결된 건 없는 느낌이지만. 자, 일단 분리하고 이건 나중에 다시 봐요. 자, 이 녀석을 막 박살나고 있죠. 어쨌든 변형하겠습니다. 트랜스폼. 자, 이 상태에서 한 거예요. 트랜스폼. 어깨를 약간 밑으로 내려요. 그리고 이게 팔이니까 벌써부터 변형 기믹에 성의가 없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? 뭐 그래도 일단은 관절이 많이 있어서 가동도 되긴 하는데 별로 좋은 느낌은 못 받아요. 이거는 이렇게 비틀면서 빼는 게 좋더라고요. 여기에 있는 이 니은자 파츠를 맞물려서 꽂아놓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꺾으려고 하면 걸려서 절대 안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으로 비틀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고, 뭐 이건 뒤집습니다. 그 다음 발, 뭐 이 제품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약간 의외다 싶었던 고퀄리티 변형이 이 발 꺼내는 부분, 이거 하나였어요. 나머지는 최근 제품 같지 않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. 예전에 합체하던 그 옵티머스 프라임도 솔직히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해요. 왠지 만들다 만 걸 가지고 온 것 같은 투박한 이런 인상이 좀 있거든요. 변형하면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이 BOTP 시리즈의 오리지널인 거죠. 유일하게 합체한 경우의 얼굴은 셔터드 글래스판 얼굴이기 때문에 처음 선보이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쪽 보라색이 된 기본 루디머스 얼굴은 아마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, 아마 예전 셔터드 글래스 한정 같은 데서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. 저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 못하겠네요. 트랜스포머 위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에 이 얼굴이죠. 이 녀석이 그대로 이렇게 된, 이것도 변형시키면 좋겠지만 오늘 안 해요. 자,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면,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서 약간 더
좀 길쭉길쭉하게 생겼습니다. 이런 형태고, 허리 가동 같은 건 없어요. 다리가 움직이고, 스커트가 약간 가동하는 게 조금 신기한데, 잘 보면 이 부분이 삼각형이라서 올라가다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가동되어도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.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무기들을 양손에 장비해 줄 수 있어요. 저는 로디머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, 원래 좀 이런 쌍권총? 뭐 이런 기믹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캐릭터 설정적으로. 뭐 이렇게 무기가 있고, 그리고 이 녀석은 아까 디셉티콘이라고 말씀드렸죠. 디셉티콘입니다. 소속을 완전히 바꾸고 갈아탄 케이스예요. 그 셔터드 글래스라는 선악이 반전된 최근에 애니메이션이 있었던 S 4개 붙은 그리드맨, 그거 어떻게 읽는지 끝까지 알 수가 없었는데 공식에서도 읽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저는 SSSS 그리드맨이라고 좀 번거롭게 읽고 있었거든요. 아무튼 그 애니메이션의 모티브, 캐릭터 디자인 모티브가 되는 트랜스포머의 외전 같은 그런 게 있는데, 오토봇이 나쁜 놈이고 디셉티콘이 착한 놈인 착한 놈 나쁜 놈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, 뭐 그런 작품에서의 그 로디머스를 비슷하게 따라 만든 제품이면서 디셉티콘인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다로운 설정을 가진 제품이에요. 이게 POTP판은 그냥 여기에 오토봇 엠블렘 받고 나오는 게 오히려 저는 더 기분이 좋았을 것 같거든요. 자,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전혀 완구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, 차라리 막 3, 4 무슨 완구처럼 여기 나타나 가지고 있었으면 오히려 더 유쾌하고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. 자, 이 트레일러가 있죠. 용자 시리즈처럼 합체예요. 합체, 거대 합체.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? 막 여기저기 벌어지고. 근데 막상 합체해놓고 보면 관절 이 고정성이 개판이라서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. 지금 이 변형하는 모습만 좀 신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막 거대해지는 이 느낌이 좋잖아요. 근데 기껏 열었던 이 판넬은 다시 닫습니다. 굉장히 좀 실망스럽거든요, 이게. 이걸 이렇게 해서 이 다리를 지나쳐서 내려오기 위해 이렇게였던가? 아무튼 다리를 지나치기 위해 이 뚜껑을 잠깐 여는 것 뿐이고, 연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다시 닫아요. 대체 뭐야? 이게 합체해놓고 보면 좀 웃기게 보이거든요. 이게 몸통입니다. 여기에 있는 게 매트릭스 오브 카오스겠죠. 별로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. POTP가 뭐 다 이렇죠. 이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. 이걸 한번 뺀 다음 여기에 꽂아서 다시 끼워야 하는. POTP 옵티머스 프라임은 이런 거 없이 그냥 합체되었는데, 이쪽은 이게 분리해서 다시 재조합하는 불편한 어떤 기믹 구조로 되어 있는 게, 이것도 좀 저한테는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요소였어요. 뭐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심플한 변형 구조랑 그리고 관절의 고정성이 너무 안 좋은 점, 이런 게 많이 실망스러웠던 케이스예요. 지금 아무 말 없이 굉장히 좋은 기믹을 보여드렸는데,
이 상태에서 이걸 반으로 꺾으면 얼굴이 튀어나옵니다. 이 얼굴은 그 얼굴이죠. 셔터드 글래스판 로디머스가 이 얼굴이에요. 거기선 이렇게 거대해지는 그게 아니라 뭐 이런 형상에서 이렇게 변형하면 얼굴만 이거인.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감상이 있을 수 있는데, 이거 멕시코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멕시칸스러운 스타일이에요. 별로 저는 안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코스염이나 이런 느낌이, 애초에 로디머스 자체가 약간 저한테는 라틴계 이런 느낌이 나서 한술 더 뜬 느낌이 드는 거죠. 코스염까지 있고 그러니까. 이렇게 생긴 모자 쓰고, 이것도 쌍권총이겠다, 뭐 이렇게 총 들고 다니면 딱 어울릴 것 같이 생겼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제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기믹이 결합 기믹인데, 이걸 끼우게 되어 있는데 너무 단단해요. 끼울 때도 힘들고 뺄 때도 힘들고, 이거 너무 튼튼합니다. 튼튼하다는 말로 정리가 안 될 정도로 튼튼해요. 이거는 어린이가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거든요. 거의 무슨 운동기구 수준이니까 열심히 어린이들의 체력을 단련시켜주는 헤즈브로의 음모죠. 이걸 꽂다 보면 이게 빠져요. 너무 이게 단단해서 정말 끔찍합니다. 소리 들리셨습니까? 이 멋진 파열음? 뭐 이 정도까지 해야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. 평소에는 이런 소리는 안 나고 굉장히 힘을 많이 주면 꽂아졌는데, 화면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각도가 좀 안 나와서 좀 비스듬하게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. 잠깐 화면 밖에서 해봐도 괜찮겠죠? 샘플을 끼워보긴 하고 이걸 만든 건지, 애들 가지고 노는 제품에 이런 식으로, 뭐 저는 이미 애들 가지고 노는 뭐 괜찮아요.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전부 애니까.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은 아무리 나이를 많이 주워 먹어도 애입니다. 본인이 주축이 되는 가정이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. 동심에 젖어 있는 면이. 좋게 말해서 동심이고, 나쁘게 말하면 끝도 없는데, 오늘은 뭐 자기 비하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쯤 해둘게요. 자, 이렇게 꽂아서 여기에서 꽂습니다. 이렇게 꽂으면 돼요. 그다음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. 뭐 이 기회를 빌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리신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준다고 하면 트랜스포머 POTP 시리즈는 걸으십시오.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어른들을 위한 완구예요. 어른들 중에서도 좀 이상한 놈들이요. 저처럼. 이 상황을 보세요. 이게 벌써부터 온갖 스트레스의 근원 아닙니까?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주면 부모님이 변형시켜야 되잖아요. 그렇잖아요. 사실. 그러니까 이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튼튼하고 좋은 완구를 구입해 주는 게 좋아요. 이 상태만 봐도 벌써부터 자, 변형이 합체가 완료되었습니다. 무릎이 좀 약해요. 좀 어쩌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약합니다. 아주 약해요. 그리고
발목도 약하고, 뭐 무릎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무릎이 굉장히 약해요. 딱 세워놓는 정도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약간의 액션이라도 취하려고 하면 바로 무너지는 그런 고정성이고, 무기는 이렇게 합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. 뭐 패키지에는 왼손에 들고 있던데,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리고 여기 있는 허벅지 관절로 어깨가 이렇게 위로 격렬하게 올라가거든요.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. 근데 이건 방향을 돌리면 다른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서, 이러면 어깨 인출 기믹처럼 쓸 수 있어요. 여러 가지 하면서 놀면 됩니다. 근데 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놀라운 관절 때문에. 자, 이런 친구가 있고, 이게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발목이 약한 옵티머스죠. 옵티머스는 발목이 아주 안 좋고, 로디머스는 무릎이 아주 안 좋습니다. 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과 싸우다가 이런 부상을 입은 걸까요? 자, 이렇게 두 명을 늘어서 놓으면, 이게 POTP 시리즈로 나왔던, 그러니까 POTP는 파워 오브 더 프라임의 약자죠. 파워 오브 더 프라임. 프라임의 힘입니다.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 녀석들 힘이 별로 좋지 않아요. 자, 그 리더 클래스 두 대가 이렇게 나란히 모습을 가진 미사역으로 포장해보고 싶지만 별로 좋은 녀석들은 아니에요. 이 녀석이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된다고 하면 이 녀석은 한 4점? 트리스탄, HGUC의 트리스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, 근데 역시 권하고 싶지는 않은, 이걸 추천한다고 하면 추천한 사람의 그 어떤 안목을 의심해봐도 좋아요. 이건 추천받아서는 안 되는 계열의 왕구입니다. 너무 좀 까다로운 제품이에요. 그리고 이쪽은 망치 형태를 해놓았는데, 이걸 리뷰할 때는 안 보여드렸죠. 뭐 이건 제품 고유의 특성 같은 뭐 그런 건 아니고,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걸 바꿔 끼운 것 뿐이거든요. 인터넷에서 봤어요. 그거 보고 따라한 거니까. 제 오리지널은 아닙니다.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 원작자를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좀 애석한데, 트위터 쪽에서 봤어요. 트위터 이름이라도 적어 놓을 걸 그랬네. 자, 그래서 이게 그거, 그리고 이건 셔터드 글래스판 로디머스와 약간 닮은 컬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러니까 셔터드 글래스판 옵티머스와 같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죠? 같은 작품 같죠? 이 빨간색이 있는 것보다 훨씬. 셔터드 글래스판에서는 근데 이 두 녀석이 협력하는 뭐 이런 같은 편은 아니에요. 이 녀석은 본인만의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 뭐가 있어서 이 옵티머스와는 또 대적하게 되는 뭐 이런 관계예요. 그러고 보면 그리드맨 애니메이션에서도 이쪽 로디머스를 컨셉으로 디자인했던 그 안티라는 캐릭터가 도중에 아카네를 배신하고 그리드맨 쪽에 붙잖아요. 약간 그런 스타일로 배신하는 기믹이 있는 캐릭터입니다. 뭐 마지막에 이쪽 옵티머스가 노바 프라임인가로 되어서 정의의 편이 된다는 묘한 결말이 있는데, 뭐 옵티머스는 이 상태로도 멋있으니까요. 근데 이쪽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 만화에서는 이 제품이 아니라 그 변형판 henkei판 한자로 henkei 쓰고 그 다음에 카타카나로 henkei라고 써서 henkei라고 있는 그게 있는데,
그 버전 옵티머스라서 보이저 클래스입니다. 이건 마스터피스판. 잘 모르겠는 이야기 계속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만할게요. 저도 어떻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. 그냥 좀 애매하다 싶은 건 전부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. 궁금하신 분만 찾아보시면 돼요. 거기 트랜스포머 위키나 나무 위키나 뭐 이런 데 잘 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정도면 전부 소개한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무릎 안 좋은 점하고, 근데 중간에 그 어른하고 아이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. 들으신 분은 그냥 잊어주세요.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었고, 아직 제 안에서 결론을 확실하게 낸 건 아니라서. 실제로 그렇잖아요. 뭐 아동학대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뉴스에 보도되는 거 보면 가정이 있다고 해서 그 녀석들이 그렇게 어른이 된 것도 아닌 것 같고, 유치원 같은 데서도 뭐 사건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. 근데 그 유치원 거기에서 예전에 정부 지원금 뭐 썼던 그 문제는 횡령은 아니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래라면 그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부모가 내야 할 그 돈 중에 일부를 국가에서 낸 거기 때문에 무슨 아동 그 아이를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이겠죠. 뭐 그런 걸로 아이를 지원한 그런 컨셉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, 그러면 그 유치원에서 본인들이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잖아요. 아이들을 돌본 대가로. 그러니까 그건 자신들의 월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, 그러니까 횡령은 완전 개인 용도로 쓰면 그건 횡령이겠죠. 근데 그 기업체 안에서의 필요를 통해, 그게 어떤 필요든지, 뭐 간식비로 썼어도 그건 내부에서 썼으면 필요에 의해 쓴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것 같은데, 뭐 지금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? 자, 그러면 오늘은 파워 오브 더 프라임 로디머스 유니클로너스를 가지고 노는 시간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, 구독과 좋아요 버튼 뭐 별로 누르고 싶지 않으면 안 누르셔도 상관없고요. 최근에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, 제가 좀 좋아하는 리뷰 채널이 있어요. 거의 몇 개월 동안 업로드가 안 되던 채널인데, 거의 1년 가까이 안 되었던가? 뭐 아무튼 그러다가 하나 최근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별로 메이저한 이런 완구는 아니어서 기다린 것 치고는 약간의 실망감도 있었던 그런 채널이 있는데, 근데 좀 추천드리기는 애매해요. 왜냐면 그 채널이 뭐가 좀 공공의 어떤 접근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 타이틀 사진부터가 좀 괴이쳤거든요. 그래서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, 거기에 오랜만에 가서 봤더니 예전에는 광고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광고를 아주 촘촘히 붙여 놓으셨더라고요. 거의 한 5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정도로. 그걸 이렇게 저는 봤던 영상 또 보고 이러거든요. 그래서 오랜만에 그냥 보려고 했는데 영상 중간중간에 광고가 자꾸 나와서 뭐 그게 당연히 뭐 각자 필요해서 하는 거긴 하니까 그걸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, 보기에는 약간 불편하더라고요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광고가 없던 걸보다 있던 걸 보니까 불편하게 생각된 거겠죠. 그 전에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던 구간이었으니까. 그래서 제 채널에도 나중에 광고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약간의 깨달음을 얻은 거죠. 영상 중간에는 되도록이면 광고를 안 넣어야겠다 같은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. 뭐 하더라도 5분마다 하나씩은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. 근데
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. 자, 그렇게 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뭐 리뷰도 아니었죠. 오랜만에 그냥 헛소리 한 거죠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. 아까 인사했죠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.